감정시계 강도형 지금 몸의 리듬이 감정을 만든다. 지은이 강도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교수, 또 서울 청해 정신건강의학 원장, 또 통증학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자가 통증학회에 이런 만성 통증이 어떻게 사회 인지나 공감 능력의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전문가 평론을 기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학부 시절부터 정말 내가 마음의 본령인지 내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감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지 깊은 의문을 품고 감정 시계를 떠올리게 됐다. 그래서 이 감정 시계는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의 리듬을 보고 또 이를 또 조율하는 루틴, 명상 등을 알려주는 이런 안내서를 쓰게 되어졌다. 그 말이네요. 그래서 추천의 글은 법의학자인 나는 법의학자 서울대 법의학 교수님이시네 유승호. 나는 점점 생명을 다 잃은 사람의 몸에서 삶의 흔적을 되찾는다. 그런데 이 책은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도 그 흔적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감정을 다하고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이다. 감정은 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장이, 심장이, 척추가, 심지어 피부가 감정을 예고한다는 설명은 낯설지만 놀랍도록 설득력이 있다. 이 책은 단지 지식을 전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하루만에 지친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며 또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추천했네요. 또 아나운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참 그런 생각 속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좋은 책을 쓰셨다고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렇게 추천을 했네요. 또 한 분은 세월이 흘러서 만난 강도형 박사는 감정과 시간의 개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해서 추천하고 전인권 또 어떤 이런 등등의 심신부리의 가르침과 다르지 의미였다는 스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독창적인 개념을 통해서 감정 리듬을 이해하고 그래서 참 신한 루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정신건강 또 전문 의사 또 김성수 과학기술 정책과는 요즘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최대의 화두는 인류사의 가장 충격적인 AI의 눈부신 발전인데, 이 책은 감정을 이해하고 AI가 못하는 것들, AI와 차별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개발하려는 이들한테 이 책을 권한다고 했네요.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드러남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깊이다. 모리스 메를로 앤티 프롤로그. 감정을 이해한다는 착각.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지겠는가? 창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큰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도 없다. 충분히 잠도 잤다. 그런데 몸은 무겁고 가슴은 먹먹하다. 별일이 아닌 일에도 짜증이 인다. 이유 없는 감정, 근거 없는 기분을 흘려보낸다. 그런 날이 며칠 몇 주씩 이어지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다. 별일은 없었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우울했어요. 기분이 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진료실에 온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감정은 어차피 설명할 수 없는 것, 마음이란 애초에 잡히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여긴다. 감정은 주관적이고 정신은 객관적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나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임상 현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의 감정을 진료하며 전혀 다른 사실을 목격해왔다. 감정은 허공에 뜬 것이 아니다. 뚜렷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적인 구조 속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그 구조와 리듬을 하나의 시계로 상상해보라고 제안한다. 감정은 우리의 몸, 내 마음이 시간을 따라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생리적인 출력값이다. 감정은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배가 고파지고 졸음이 밀려오듯이 우리 안에서 특정한 감정의 시간대를 따라 발생한다. 감정의 생체 시기라고 불러도 좋겠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단어를 택했다. 필 클락, 즉 감정시기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은 시계바늘이 움직이듯이 패턴을 보이며 돌아간다. 이 개념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학부 시절부터 정신과에 관심이 많았다. 해박 실습을 하면서도 기자선 같은 스승들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언제나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묻곤 했다. 정말 내가 마음의 본령일까? 뇌는 전기신호의 집합과 화학적인 물질의 흐름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감정을 설명해 주는가? 가령 아침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환자에게 세로토닌 농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설명이 충분한가? 나는 그 단선적인 모델에 오래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이후에도 내 말으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을 설명하는 데 큰 한계를 느꼈다. 그렇게 찾아낸 돌파구는 몸이었다. 이후에 명상과 만성 통증 연구를 통해서 몸, 내 마음의 관계와 이로 인한 증상에 대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세간에서 근거 없는 음상을 부린다고 치부하던 복합부위 증후군을 임상 연구했다. 그러면서 이 희귀한 질병이 고통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불면, 트라우마, 자살 사고 및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가설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연구가 깊어져서 정신과에서는 유일하게 통증 관련 교과서를 집필했고 운이 좋게도 선구적인 논문에 수여하는 대한통증학회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의 감정과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20여 편에 가까운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정신과 의사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통증을 연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미국 통증학회 공식 학술지인 통증학술지에는 세계 최초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체 통증이 오래되면 공감 능력까지 훼손된다는 사실은 당시의 놀라운 발견이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증 연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이다. 이후에도 통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교육했으며 최근에는 국제학술지의 정신과 의사들은 세계 최초로 만성 통증이 어떻게 사회 인지나 공감 능력의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전문가 평론을 기고했다. 몸, 뇌, 마음을 통합적으로 임상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감정의 시간성이었다. 내담자들의 우울은 대개 하루 중에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침 기상 직후에, 오후 3시경에, 밤 11시 무렵. 패턴은 다르지만 리듬은 분명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대개 이른 오후에 증상이 심해졌고 우울증 환자들은 아침이 가장 괴롭다고 했다. 강박 증세는 잠자리에 들 무렵 기승을 부렸고 불안은 퇴근 직후에 텅 빈 시간대에 자주 출몰했다. 나는 그 시간대를 일일이 기록하며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잠들었는지, 소화 상태가 어땠는지, 햇빛이 얼마나 쏘였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감정이 스트레스나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 리듬의 파동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이라는 점이다. 이거 대단한 발견인 같은데요. 한 내담자는 늘 오전 10시가 되면 불안이 극에 달한다고 했다. 상담을 거듭하면서 밝혀지는 사실은 이 내담자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진한 커피만 마신 뒤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일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대체 왜 늘 10시쯤이면 불안해지는 건지 의문을 품었다. 나는 그 시간대의 혈당 감소,
카페인 잔존량, 코르티솔의 자연스러운 변화, 이 세 가지가 계층의 불안증을 즉흥시킨다고 설명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의 리듬이 만든 감정의 굴곡이었다. 나는 정신과를 찾은 환자의 몸을 진료하기 시작했고 이 장, 심박수, 체온, 호흡, 근육, 긴장도, 수면 호르몬, 심지어 척추의 상태까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음을 내 안에 가두고 감정을 내의 작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몸이 이르는 태엽이 돌면서 감정이 이르는 시계가 작동한다고 본다. 이 시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패턴을 따라 작동한다면 이는 감정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조율할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연구 주제로 나는 통증, 몸과 마음의 연결과 더불어 명상에 주목했다. 명상이 대체요법 정도로 취급될 때부터 그 가능성을 일찍이 발견하고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그 성취를 환자들의 치료에 적용했다. 정신병리적인 증상에 대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의 명상 기법을 접목하여 그 효과들을 검증했으며 유수 학술지에도 몇 차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고유 명상에 대한 13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마음 챙김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 존 카바진 창시자가 있는데 그래 여기에 국제학술지에 성력의 상태가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세계 최초로 보고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대학병원을 떠난 뒤에는 더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2025년에 사용자의 감정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했고 국제 특허도 준비 중이다. 꾸준히 여러 강연을 통해서 명상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는 전술이 아니다. 몸의 리듬을 인식하는 법이다. 명상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없애지 않는다. 대신에 감정의 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느낄 수 있게 한다. 명상이 효과적인 이유는 마음을 단련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호흡과 체온, 맥박과 같은 자세와 같은 몸의 흐름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명상은 감정 시기를 초기화하거나 리셋하는 루틴의 셈이다. 이 책도 감정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대단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의 신비한 것도 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 감정의 리듬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우리 몸 전체에 걸쳐있는 생체적이고 시계의 조율 상태를 반영한다. 만약 우리가 이 감정의 리듬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유 없는 감정과 근거 없는 기분에 풍부한 감정의 언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감정의 일정표를 짜듯이 감정의 흐름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다. 감정 시계를 작동시키는 10가지 태엽에 대해서